첫 취업에 성공했을 때, 그녀와 첫 데이트를 했을 때, 실연의 아픔으로 한참을 힘들어할 때, 우리의 희노애락을 함께한 노랫말들이 있습니다. 음악 없는 음악방송, 가사 읽어주는 남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가사 읽어주는 남자 심야 가사식당 특집 2편 지금 네 번째 에피소드로 녹음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번 에피소드에 이어서 지금 같은 날 녹음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시기에 아마 올라갈 겁니다. 에피소드가 이제 1, 2편이 올라가고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댓글도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 컨텐츠를 진행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뭐 저는 음악을 전공하지도 않았고요. 음악 관련된 뭐 일을 하지도 않고, 음악을 정식으로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일반인일 뿐이고요. 이 컨텐츠를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있어요. 가내수다공업이라는 유튜브 컨텐츠를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남습니다. 예,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컨텐츠를 한번 제작을 해보면 어떨까, 나한테 맞는 개인 컨텐츠를. 그러다 보는 와중에, 제가 사실 뭐 전공으로 하는 거는 저는 사실 디자이너 베이스에, 프리랜서 디자이너 겸,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사실 뭐 일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전문적일 수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하는 얘기를 뭐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음악이라는 컨텐츠를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예전부터 가사를 읽는 거에 대해서 이걸 컨텐츠로 제작을 해보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마침 기회가 돼서 가사 읽는 것들로 컨텐츠를 만들게 됐고, 지금 네 번째 에피소드를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악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수도 있고요. 뭐 음악을 잘 아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제가 뭔 소리를 하는 거지? 뭐 하실 수 있겠지만, 지극히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하는 얘기고, 사실 저는 음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서 만든 것보다는, 다양한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매개로 음악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제 대중가요나 가사 있는 음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음악이라는 장르기도 하지만 사실 문학에 가까울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사람들마다 느끼는 점이 다 다를 거고, 느끼는 감성이 다 다를 건데, 이거를 그냥 제 감성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음악적인 얘기는, 실제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인디에서 활동을 하시거나 뭐 음악을 전공하셨던 분들이랑 좀 더 깊게 얘기를 해보려고 컨텐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인터뷰 형식이든 뭐 같이 합동 방송을 하는 컨텐츠든 어떤 방식으로든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해서 좀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준비를 할 거고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에피소드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지사항에 제가 이메일 주소랑 유튜브 주소, 그리고
개인 인스타그램 주소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뭐 DM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시고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그 신청곡을 읽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도 같이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팟빵 공지사항 확인하셔서 공지사항에 있는 주소를 타고 들어오시면 컨텐츠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보기란 보시면은 저희 이메일 주소 있습니다. 또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사연, 신청곡 같이 읽어드리고 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특히 어떤 사연이냐에 따라서 그 사연만을 위한 특집으로도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사 읽어주는 남자 심야 가사식당 특집 1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음식 관련된 그리고 먹을 것에 관련된 그런 가사를 가진 그리고 그런 컨셉을 가진 곡들이 많습니다. 그런 곡들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번 특집을 준비를 했고요. 그럼 이제 가사 읽어주는 남자 심야 가사식당 특집 첫 번째 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몇 가지 재미밖에 없네. 알코올, 카페인, 소금, 설탕. 해가 질 때만 되면 땡기네. 취기와 탄수화물 열량. 벌 주고 병 주고 약 주는 게 이 도시가 만든 닭장. 오늘 밤도 결국엔 안주와 약 주고 탈탈 비우고 빈병 주는 거. 하루에 반 이상 money on my mind. 스토킹 바로 직전에 짝사랑. 평생 상견례 할 일 없어 너와 난. 픽은 심사임당 그걸 관음하는 환자. 선동, 분열, 폭력, 젠더, 이슈, 여야, 나눠, 남녀 서로 갈굼. 탈출하고파 이 불바다를 구명조끼는 유튜브로. 밤 되면 동공 키우는 부엉이들, 얼굴과 배에 소금 부자 부어찌들. 게임이나 하다가 뭐 좀 먹으러 갈까? 헛짓거리 하다 물린다고 손 점심에 손, 가만둬 손. 우리끼리 술자리나 굴리자고. 아씨, 끊었는데 한 대만 줘봐. 오늘 밤도 맵고 짜고 단 거. 기왕이면 맵고 짜고 단 거. 맵고 짜고 단 거. 기왕이면 맵고 짜고 단 거. Give me that, give me that, give me that. 낭만은 가고 쾌락만 남았지. 의미는 가고 껍질만 남았지. 향기는 날아가고 자극만 남았지. 다 막히고 뚫린 게 입이라 자극만 탐하지. 더 맵게, 더 짜게, 좀 더 달콤하게. 뻘뻘 땀을 흘리면서 먹을 때 비로소 나는 무료함의 벽을 깨. 자극적인 맛들 입속에서 섞을 때 내 침샘은 폭발해 짜릿하게 혼나네. 그만해. 살찌는 건 곤란해. 다들 알잖아. 돼지는 폼 안 나네. 야, 미쳤어? 너 지금 장난해? 이 퍽퍽한 세상 먹을 때만 살만해. 주식했다 물리고 사기로 뜯기고 하느니 차라리 맛난 거 먹고 배나 불리고. 너무 쏟아지니 무비고 뮤비고 하는 것도 이젠 위로 아닌 피로 역시 답은 술이여. 왜 자꾸 머리 아프게 편가르고 나누고 서로를 지지고 볶아. 가운데서 보는 나는 지치고 속 타서 맛있난 안주나 지지고 볶아. 맵고 짜고 단 거, 맵고 짜고 단 거, 맵고 짜고 단 거, 맵고 짜고 단 거. 내 말이 넌 들리기나 할런지 남이사 내 편 아니면 안 들어. 허구한 날 시시콜콜 이슉 퍼나르기 바빠 우리 코난들. 돌아와주세요 솔로몬 판사님. 쟤네들이 절 가만 안 둬요. 역시는 역시 낮과 밤도 구별이 안 가는 여기는 한반도. 간이 좀 짠 게 좋아. 상관 말고 안주거리라도 만들어봐 브라더. 4K TV 시대에도 흑백색 빼곤 안 보여. 삿대질로 버튼을 누른 뒤 사라지면 맵고 짜고 단 거 나오는 자판기. 건강 좀 나빠지면 어때요? 이게 대세래 요즘엔 없어서 난리. 밤마다 국밥에 밥 말아. 배가 좀 부르다면 소 하나 시키러 가자. Fuck up grey hunger. 너가 그냥 매일 하던 거. 힘 좀 빼고 살자. 먹다가 배부르고 지치면 남겨. 맵고 짜고 단 거. 웬만하면 맵고 짜고 단 거. 이왕이면 맵고 짜고 단 거. 웬만하면 맵고 짜고 단 거. Give me that, give me that, give me that.
바다. 네, 저희 집 고양이가 계속 울고 있는데, 이 곡은 다이나믹 듀오의 9집 앨범 오프 듀티의 타이틀곡 맵고 짜고 단 거였습니다. 2019년 11월에 발매된 곡이고요. 작곡은 앞으로 개코, 작사는 개코 최자, 페노메코 작사입니다. 자극적인 것만 반응하는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가사로 풀어낸 곡이고요. 여전히 개코의 랩은 대단하고 최자의 폼이 다시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곡입니다. 특히 최자가 이제 최자로드에 있는 최자의 모습과 엮이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페노메코가 이제 다이나믹 듀오랑 이 정도로 조화로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특히 뮤비가 되게 인상적인데요. 뮤비에서 나온 개코는 사람들이 이제 조선족이 이제 한국 음원까지 접수한다라는 드립을 낳게 됩니다. 누가 연출했는지 모르지만 세 명의 캐릭터를 영화처럼 이렇게 연출해낸 것이 되게 대단하다고 느껴지고요. 이제 개코는 소금 중개상처럼 나옵니다. 예. 마약 중개상, 소금 중개상처럼 나오는데 그런 이제 개코의 컨셉을 잘 만들어냈고 페노메코 같은 경우에는 범죄 영화의 이제 악동 브레인 캐릭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파란 머리에 되게 그 너드한 느낌이 강하게 묻어나는 그런 캐릭터를 맡고 있고 그냥 평상시의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페노메코나 개코보다는 최자가 이런 컨셉과 더 잘 어울릴 것 같지만 캐릭터를 굉장히 잘 잡아내서 페노메코나 개코가 더 찰떡인 것 같은 느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뮤비에서는 내부자들의 그 조상무 캐릭터를 다시금 떠올리게 한 그 조진 배우가 나와서 연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뮤비를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뮤비를 한번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영화같이 잘 만들었고 몰입감 있게 잘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뮤비를 보고 나면 이제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뮤비의 내용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가사들을 보면서 제가 되게 와닿았던 부분은 개코의 가사 중에 이제 구명조끼는 유튜브로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되게 자극적인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자극적인 것들을 해소하는 창구로 유튜브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저도 유튜브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봐요. 네, 저는 특히 이제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저는 재택근무한 지가 3년 차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항상 틀어놓고 뭐 영상 콘텐츠나 음성 콘텐츠 뭐 라디오나 이런 것들 콘텐츠들을 항상 틀어놓고 보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요즘 진짜 유튜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빠나 엄마도 하루 종일 태블릿으로 유튜브 보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크롬캐스트 뭐 사다 드리고 유튜브 보시라고 이제 태블릿 PC도 사다 드리고 하는데 진짜 하루 종일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이제 전 국민이 유튜브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맵고 짜고 단 거를 탐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이 곡을 선곡한 것은 이제 오늘은 이제 한식 특집인데 한식에 이제 맵고 짜고 단 그런 맛을 나타내려고 맵고 짜고 단 거를 들고 왔고 제가 요새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맵고 짜고 단 거를 잘 못 먹는데 짜게는 좀 먹습니다. 예. 그 맵고 짜게는 좀 먹는데 단 거는 거의 안 먹고 있거든요. 예. 단 거를 먹더라도 이제 한식을 할 때 이제 양파나 야채에서 나오는 단 맛으로 이제 맛을 내고
맵고 짠 거에는 칼로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맵고 짜게는 먹긴 합니다. 뭐 나트륨이 있기 때문에 맵고 짠 거를 피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사실 다이어트를 할 때 맵고 짠 거를 굳이 피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맵고 짠 거에는 칼로리가 거의 없고요. 나트륨이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나트륨이 실제로 살을 찌우진 않아요. 예. 그 대신에 너무 짜게 먹으면 뭐 붓거나 노폐물 배출이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실제로 이제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먹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맵고 짜게 먹어도 실제로 섭취하는 나트륨 양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충분히 야채나 뭐 물을 섭취해 주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어서 적당히 간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곡은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하지만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열심히 더 배우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지금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가끔 이제 제처럼 어,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가 말을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다시 대화를 이어가 보면 이제 다이나믹 듀오의 이제 오랜만에 컴백한 이제 9집 앨범인데, 어, 그 옛날에 다이나믹 듀오의 폼이 어느 정도 돌아온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게 들었고, 어, 역시나 다이나믹 듀오가 굉장히 지금도 그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랩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곡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팀이다라는 생각을 들게 한 그런 곡입니다. 오늘 그 곡 리스트 줄 중에 다이나믹 듀오 노래가 또 하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4집 앨범을 가장 좋아하는데 4집 앨범에 곡이 있으니까 그 곡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듀오의 맵고 짜고 단 거였습니다. 네, 가사 읽어주는 남자 심야 가사식당 특집 두 번째 곡입니다. 빨간 맛, 궁금해 허니,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 맛, 코너 캔디샵, 찾아봐 베이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 맛, 야자나무 그늘 아래 졸고 싶고, 뜨거운 여름밤 바람을 불고, 너무 쉽게 사랑 빠져버릴 나인틴, 우린 제법 어울리고 또 멋져, 좋아 첫눈에 반해버린, 네가 자꾸만 생각나, 내 방식대로 갈래, 빨간 맛 궁금해 허니,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 맛, 코너 캔디샵, 찾아봐 베이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 맛, 7개의 뮤직의빛 문을 열어, 너의 세상은 짜릿해 멋있어, 태양보다 빨간 네 사랑의 색깔, 내가 가질래 내 멋대로 할래, 날 봐, 넌 뭘 생각하는데, 오늘 뭘 할 수 있을까, 내 맘대로 상상해 빨간 맛 궁금해 허니,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 맛, 코너 캔디샵, 찾아봐 베이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 맛, 복숭아 주스 스윗된 샤워 믹스 무드, 내게 주고픈 칵테일을 브루 레드, 귓속이 쨍 코가 맹 상상 그 이상 기분, 업앤뱅 레드, bet you wanna dance like this, 외쳐보자 좋아해요 솔직히, 긴장해 땀이 뚝뚝 귀엽지, 사랑에 빠져 그을려 우린 레드 예, 말 안 해도 알아주면 안 돼, 내 맘은 더 커져가는데, 다 흘려버린 아이스크림 같이 이러다 녹을지 몰라, 그러니 말해 그래 그래 말해, 그러니 말해 그래 그래 말해, 너의 색깔로 날 물들여줘 더 진하게 강렬하게, 빨간 맛 궁금해 허니,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 맛, 코너 캔디샵, 찾아봐 베이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 맛,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의 너. 네, 레드벨벳의 2017년 미니 앨범 더 레드 썸머에 수록된 타이틀곡이죠. 빨간 맛입니다. 이 곡은 여름을 타겟으로 한 댄스 곡이고요. 되게 에너제틱한 그런 댄스 곡이죠. 그래서 뜨거운 그 여름
이제 빨간색에 빗대서 그 사랑의 감정을 빨간색과 빗대서 표현한 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레드벨벳 같은 경우에는 이제 SM에서 이제 그룹들, 여기는 출시라는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예, SM은. 예, 그 그룹들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컨셉을 되게 명확하게 해서 브랜딩을 되게 잘하거든요, SM이. 그 중에서도 이제 레드벨벳은, 그 전에 이제 FX, 활동했었던 FX의 컨셉이랑 되게 비슷하고, 남자 팀으로 쳤을 때는, 샤이니의 컨셉들과 되게 비슷한데, 어쨌든 지금은 독보적으로 그 레드벨벳의 컨셉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컨셉으로 이제 보통 이제 곡들이 나오게 됐는데 되게 이제 지금처럼 상큼한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몽환 상큼한 그런 것과 이제 몽환적인 그런 느낌의 곡 두 개의 이제 스타일로 나오게 되고 가사도 되게 엉뚱한 가사들을 많이 씁니다. 특히 옛날에 이제 FX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엉뚱한 그런 가사들을 많이 썼었는데 레드벨벳 같은 경우에는 FX 정도로 엉뚱한 가사들을 쓰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적정선의 엉뚱한 가사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곡도 약간 그런 류의 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되게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가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뮤직비디오를 보면 이제 그런 맛들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그 멤버 각각의 캐릭터를 나타내고 그 캐릭터마다 어떤 느낌의 과일인지 예. 그리고 사실 여기 멤버들은 대부분 이제 과즙상이라고 하죠. 예. 그런 느낌이 나는 멤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뮤비에서 되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능 같은 데서 매운맛들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빨간 맛의 그 BGM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리스트에 이 곡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곡 자체는 그 빨간 맛이 뭐 매운맛 이런 것들과는 연관이 없는데 예능 같은 데서 매운 거 먹을 때 매운 거 만들 때 빨간 맛이라는 노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 앨범 자체 전체적인 프로듀싱을 이수반 프로듀서가 직접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곡의 이제 완성도나 특히 뭐 안무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빨간 맛이라고 제가 읽었는데 사실 가사에서는 빨간 맛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빠빠빠 빨간 맛이라고 해요. 빠빠 빨간 맛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네. 저 이 앨범이 나왔을 때 이제 한참 덕질을 했었어요. 레드벨벳. 네. 뮤비에서 굉장히 멤버들 이쁘게 나오고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덕질을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팬심으로 담아온 그런 곡입니다. 레드벨벳의 빨간 맛이었고요. 네, 가사 읽어주는 남자 심야 가사식당 특집 세 번째 곡입니다. 나이는 갓 30, 외제차를 끄는, 또래에 비해서 기름값 걱정을 덜하는, 주변 사람들의 질투가 좀 심해서 높은 연봉에 관해선 언급을 안 하는 그는 과도한 업무에 동창 모임에도 못 가, 사치가 좀 심한 여자친구는 달달 볶아, 야근을 밥 먹듯 아침은 안 먹듯 하며 소화제를 달고 사는 더부룩한 날들, 약간의 조증, 폐쇄공포증, 혼자뿐인 넓은 집, 냉장고엔 인스턴트 식품, 혀끝에 남은 조미료 맛이 너무 지겨워. 그가 간절하게 생각나는 건 바로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그때 그 식탁으로 돌아가고픈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잠깐의 생각만으로도 배고픈. 그의 나이는 이제 50. 한 달이 다 돼가. 떨어져 사는 가족들의 얼굴을 본지. 한때는
돈푼 꽤나 만졌던 그지만 지금 남은 건 빚더미와 몸뚱이 뿐이야. 집은 보증 잘못 썼다가 날렸지. 잘 되던 사업은 욕심부리다 망쳤지. 아내와 자식에게 있을 때 못해준 게 미안해. 집에 못 가고 밤낮으로 일하네. 배보다 더 휴식이 고픈 삶처럼 밥이 퍽퍽해 물 말아 먹는 오늘도 소주 한 병으로 저녁을 때우는 지친 그에게 필요한 건 바로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그때 그 식탁으로 돌아가고픈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잠깐의 생각만으로도 배고픈 서른이 돼가도 아니 그 후로도 더욱 그립기만 하겠죠. 하나뿐인 그 맛 어느새 내 혀끝엔 침이 고여.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그때 그 식탁으로 돌아가고픈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잠깐의 생각만으로도 배고픈 그녀는 나이에 비해서 조금 이르게 부모 품을 떠나 서울로 도망치는데 짧은 가마끈이 조금 컴플렉스지만 야무진 꿈 하나만큼은 비만. 남보다 잠도 덜 자. 먼 훗날의 설자리를 위해서는 몇 푼이라도 더 벌자. 즐겨 듣는 음악 DJ DOC지만 돈 좋아, 명예 좋아. 못생겨도 능력 있는 남자가 좋아. 주위의 남자들은 말빨만 좋아. 사투리를 아직 못 감추니 직장에선 촌스러운 까투리. 외로움을 반찬으로 혼자 먹는 밥은 지겨워. 서울의 삶. 그리고 가는 좀 싱거워. 타양 생활이 너무 힘겨운 그녀에게 필요한 건 바로 어머니의 된장국. 어머니의 된장국. 어머니의 된장국. 어머니의 된장국이 그리워. 네, 이 곡은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이었습니다. 2008년 발매된 다이나믹 듀오의 4집 라스트 데이즈에 수록된 곡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다이나믹 듀오의 앨범 중에 가장 명반이라고 생각되는 앨범입니다. 이때까지는 다이나믹 듀오는 20대죠. 예. 군대 가기 전에 이제 30을 찍고 5집까지 발매를 하고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군대 가기 전에 다이나믹 듀오 앨범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다이나믹 듀오를 좋아하시게 된 분들은 옛날 곡들을 좀 찾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의 다이나믹 듀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좋아하셨고 특히 이제 4집, 5집 이때 다이나믹 듀오들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이 곡은 혼자 살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저나 제 또래 나이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 이상이신 분들이 공감을 많이 할 만한 가사이고 혼자 살면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가사입니다. 이제 가사의 감성적인 노래고 정말 잘 어울리는 보컬이자 프로듀서인 그 라디의 목소리가 가미가 되면서 더 시너지를 낸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노래 이제 얘기를 할 때마다 뮤비들을 항상 같이 보는데 이 노래 뮤비를 한번 보시면 개그 코드가 진짜 이제 많은 뮤비예요. 그리고 2008년 그때 당시에 병마 코드가 이제 범벅이 된 그런 뮤비입니다. 혹시나 이 곡을 그 음원으로만 들으셨고 그리고 감성적으로 듣고 계신다면 뮤비는 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예. 이 노래 가사들을 이제 다시 보면 이제 이런 가사들이 나와요. 이제 냉장고엔 인스턴트 식품, 혀끝에 남은 조미료 맛이 너무 지겨워. 저는 사실 요새 집에 가도
인스턴트 식품 먹거든요. 예, 그리고 조미료가 들어간 국을 먹습니다. 저는 이제 뭐 다이어트도 하기도 하고 집에서 요리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엄마보다 요리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뭐 제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제가 해 먹어야 됩니다. 예, 뭐 집에 가더라도 뭐 어머니가 뭐 특별하게 국을 끓여주시거나 밥을 차려주시진 않는데, 예. 그렇다고 뭐 집에 자주 가는 편도 아니에요. 뭐 한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가는데 밥을 해주시진 않습니다. 예. 가게 되면 보통 사 먹죠. 예, 저도 이제 엄마 고생하는 거 싫으니까 사 먹게 되고. 근데 뭐 밥을 해달라고 먹고 싶은 게 있다고 얘기를 하면 해주시긴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해주시기도 하고. 이 노래 들으니까 이제 된장국이 엄청 먹고 싶긴 하네요. 예. 저희 집 된장국은 조금 특이했거든요. 저희 집 된장국은 미소 된장을 씁니다. 네. 그냥 일반 된장을 써서도 된장국을 하지만 다른 집이랑 조금 다른 점이 이제 미소 된장을 쓰는데 그 미소 된장국처럼 하지 않아요. 그냥 두부 조금 넣거나 뭐 건더기 스프 같은 뭐 그런 것도 넣고 팽이버섯 좀 넣고 한 그런 된장국을 하는 게 아니라 미소 된장을 쓰는데 그 우리나라 전통 된장국처럼 시금치나 시래기 이런 것들을 넣어서 된장은 미소 된장 쓰는데 일반적인 한국식 조리법을 따른 그런 된장국을 먹었는데 저는 굉장히 이 된장국을 좋아했어요. 예, 특히 아침에 여기에 이제 밥 말아 먹고 가면은 굉장히 맛있거든요. 예. 배고프네. 예. 지금 이제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이 1시, 2시? 2시가 좀 지난 시점인데 배고프네요. 지금 먹으면 살찌는데. 네. 어찌됐든 이 노래는 집에 어릴 때 먹었던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런 밥을 생각을 나게 만드는 그런 곡인데요. 이 곡을 듣고 지금 이 가사를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생각나는 음식이 된장국이랑 된장찌개 이런 음식인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중에 이런 감성에서 생각나는 음식이 저한테는 된장국이고 된장찌개 같은 음식입니다. 네. 지금 뭐 저희 집은 엄마보다 이제 아빠가 더 요리를 많이 하시는데 두 분 다 아직까지 일을 하시긴 하는데 아버지가 집에 계신 시간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아버지가 거의 요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밑반찬 같은 건 어머님이 하시는데 뭐 찌개나 이제 밑반찬을 한 번 해놓고 냉장고에 넣어놓잖아요. 그렇게 한 번에 해놓는 건 어머니가 보통 하시고 그때 뭐 국을 끓이거나 뭐 찌개를 끓이거나 하는 거는 보통 아버지가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요새는 아버지 음식이 조금 더 맛있어요. 네. 이때까지 뭐 그런 제 얘기였고요. 어찌됐든 다이나믹 듀오 4집 앨범에 수록된 어머니의 된장국이었습니다. 네, 가사 읽어주는 남자 심야 가사 식당 특집 네 번째 곡입니다.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아무리 노래가 좋아도, 아무리 음악이 좋아도 라면만 먹고는 못 살아. 든든해야 노래를 하지. 고기 반찬, 고기 반찬, 네, 이 노래는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의 고기 반찬이었습니다. 달빛 요정이신 이진원님의 작사 작곡하신 곡이고요. 이 노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예능 보다 보면 고기 반찬이라는 노래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음을 넣어서 들어보면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뭘 하는 곡이에요. 지금 가사만 들으셔서 모르셨던 분들은 지금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예능의 BGM으로 좀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시세끼 같은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이 곡을 처음 이제 제목도 처음 아셨을 것 같고 어떤 분이 부르셨는지도 처음 아셨을 것 같은데 이제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은
인디밴드 원맨 밴드 이진원님의 원맨 밴드고요. 이름만 보더라도 야구와 관련된 느낌을 줍니다. 예. 이분이 이제 야구 덕후예요. 야덕이죠. 예. 그래서 앨범 그 제목들이 대부분 그 야구와 관련된 그 앨범 제목들입니다. 예, 특히 뭐 3집의 굿바이 알루미늄 이런 그 앨범 타이틀은 그 당시가 이제 그 고교 야구에서 알루미늄 배트가 사용 금지됐다는 그런 내용의 뉴스가 나오고 그런 소식을 듣고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 그 이진환님은 2010년 11월 1일에 돌아가셨어요, 사실. 예. 그래서 그 돌아가신 스토리도 상당히 인디밴드스러운데 집에서 콩나물국을 끓이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는데 뭐 다양한 활동들을 남기고 계셨어요. 뭐 그 야구 선수들을 위한 헌정 앨범 그리고 뭐 공연, 앨범 발매 뭐 이런 것들을 남겨놓고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슬퍼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분의 이 스토리를 요번에 이제 조사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 곡들을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되게 이제 사연이 깊고 인디밴드에서는 굉장히 큰 뭐라고 하지 스토리를 남기신 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이적님과 중학교 동창인데 덕분에 이적이 뭐 메탈을 접한 계기가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유희열의 라디오 천국에서 유희열 씨가 이 달빛 요정의 장례식에 갔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죽어서 이적이 매우 힘들어했다는 걸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달빛 요정 추모 공연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돌아가신 다음 해에 이제 달빛 요정 추모 공연이 있었는데 홍대에 23개 클럽에서 98개의 밴드가 동시에 이제 공연을 펼쳤고 4,500장 이상의 티켓이 매진되는 그런 성과를 기록했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2011년이죠.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2010년, 2011년, 2009년 이제 제가 저도 홍대에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홍대 근처에서 왔다 갔다 자주 하던 때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클럽데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티켓을 끊으면 모든 클럽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클럽데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예. 근데 그때 그 클럽데이 전후로 해서 이렇게 공연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참가한 밴드들로는 대표적으로 뭐 쿠카스텐, 노브레인, 뭐 디어클라우드, 랄라스윗, 뭐 로맨틱 펀치, 요조, 이상은, 뭐 장기하와 얼굴들, 크라잉넛, 거의 그 유명하다는 인디 밴드는 다 참여했다고 봐도 될 만큼 거대한 공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다시 언급해주고 그리고 노래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노래를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노래를 이제 많은 방송 같은 데 삽입이 되고 한다는 게 굉장히 감사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의 고기 반찬이었습니다. 네, 가사 읽어주는 남자 심야 가사식당 특집 5번째 곡입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는 튼튼한 지느러미로 나를 원하는 곳으로 헤엄치네. 돈이 없는 사람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나는 또 다시 바다를 가르네. 몇만 원이 넘는다는 서울의 꽃등심보다 맛도 없고 비린지는 몰라도 그래도 나는 안다네.
그동안 내가 지켜온 수많은 가족들의 저녁 밥상.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난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난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난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네, 이 곡은 2009년 발매된 앨범 레미제라블에 수록된 루시드 폴의 고등어였습니다. 일단은 그 안테나 뮤직에 소속된 가수고요. 싱어송라이터기도 하지만 요새는 이제 감귤을 재배하시는 분으로 더 유명하죠. 네. 그리고 화학자이자 소설가시기도 하고 생명공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미 전 글렀습니다. 어찌됐든 네, 굉장히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신 그런 분이고요. 특히 이제 서정적인 음악을 하시고 이제 되게 아름다운 가사로 포크 음악을 하시는 분입니다. 되게 조용한 음악을 하는데 그런 공연도 보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유희열 씨가 그 K-pop 스타에서 하신 말이 기억이 나는데 엄밀히 따지면 저는 잘 듣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곡이긴 하지만 가끔 찾아 들을 때가 있어요. 이 생각나는 그런 그 목소리만으로 되게 위로가 되고 그 조용한 음악이 그리고 그 포크 음악이 그리고 그 가사랑 목소리랑 듣기만 해도 되게 위로가 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이 곡도 되게 위로해주는 느낌의 곡입니다. 특히 이 부분의 가사들을 다시 읽어보면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난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곡입니다. 우리의 밥상을 지켜온 그 고등어를 가지고 우리를 그 위로해줄 생각으로 이 곡을 썼다는 것 자체 발상이 되게 신선하고 대단한 것 같고요. 사실 루시드 폴은 그냥 그 좋은 곡과 그 읊조리는 목소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데 가사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정말 많이 위로가 됩니다. 근데 가사 중에 이제 고등어가 맛이 없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저는 사실 이 가사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 저렴한 고등어라고 얘기하는데 고등어가 엄청 비쌀 때도 있어요. 예. 그 시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 그리고 요새는 고등어 같은 것들 생선을 집에서 거의 안 해 먹죠. 예. 조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집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잘 안 해 먹는데 일단 이 가사를 쓸 때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집에서 고등어를 많이 해 먹었고 그걸로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 그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루시드 폴 하면 생각나는 게 예전에 그 홈쇼핑으로 그 앨범을 판 적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그 저는 유튜브로 한번 봤었는데 직접 농사지은 귤이랑 음반을 같이 파는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안테나의 그 거의 대부분의 식구들이 총 출동해서 방송에 나왔었거든요. 페퍼톤즈가 전화 상담을 진행을 하고요. 네. 유희열 씨, 정재열 씨, 뭐 박세별 씨, 이진아님, 권진아님, 뭐
정승환님, 그 피아니스트 조윤성님 등이 되게 나와서 다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방송을 시작하는데 이런 기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고 이걸 같이 기획한 홈쇼핑도 대단한 것 같고 어, 진짜 엄청 재밌게 봤었습니다. 근데 이때 귤 1kg에 그리고 8집 앨범 그리고 뭐 그에 따른 굿즈들 뭐 그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 넣어서 29,900원에 판매를 했었고 방송 9분 만에 완판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그 안테나가 이런 그 예능적인 컨텐츠를 잘 기획을 하고 되게 그 재밌게 잘 풀어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밌는 그 영상이나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고요. 음악만 잘하는 것 같지만 이런 컨텐츠 제작도 엄청 잘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재작년에 위드 안테나 콘서트 갔을 때도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이 나오면서 되게 재밌게 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루시드 폴의 고등어였습니다. 네, 가사 읽어주는 남자 심야 가사식당 특집 6번째 곡입니다. 불효자는 놉니다. 울지 않고 놉니다. 월화수목 금토일 쉬지 않고 놉니다. 해가 지면 집을 나가 술 마시고 기타 치는 불효자는 울지 않고 불효자는 놉니다. 울지 않고 놉니다. 월화수목 금토일 출근 않고 놉니다. 담뱃값이 똑 떨어지고 커피값이 없어도 불효자는 울지 않고 불효자는 놉니다. 놀다 지쳐옵니다. 택시비가 없어 아침에 들어옵니다. 잔소리 듣고 욕먹어도 이불 펴고 눕습니다. 엄마! 식탁에 10,000원만 놓고 가! 네, 씨 없는 수박 김대중의 불효자는 놉니다 였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한식 잘 이제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된장국, 고등어 뭐 이런 한식들을 다 먹고 나서 지금 요번에는 수박을 들고 왔습니다. 씨 없는 수박. 네. 2013년 발매된 디지털 싱글 불효자는 놉니다에 수록된 곡이고요. 이 노래는 아이러니하게도 5월 8일 어버이날에 발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불효자는 웁니다가 아니라 논다는 게 놉니다가 사실 맞는 얘기죠. 우는 건 불효자가 아니에요. 예. 효자죠. 예. 불효자는 울지 않고 놉니다. 예.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이 노래를 제가 처음 들은 게 재작년에 되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 와 진짜 가사 골 때리게 썼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김대중님의 이게 가명 아니에요. 본명이시거든요. 네. 김대중님의 곡을 들어보면 이런 느낌의 가사들을 굉장히 잘 써냅니다. 네. 그리고 뮤비나 아니면 기타 영상물들에서 나오는 김대중님의 그 비주얼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이런 가사들과 되게 잘 어울려요. 네. 네, 근데 이때 이 앨범 이후로 그 과거에 활동을 하시고 그 뒤로는 뭐 음악 활동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런 가사들로 얘기를 해줬으면 뒤에도 이제 곡을 읽어드리겠지만 장기화 얼굴들 같은 느낌의 그런 곡들이 좀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의 곡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많이 곡들이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쉬운 면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활을 하면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될 텐데 이렇게 놀고 먹는 생활을 계속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곡이었고요. 저 같았으면 못할 것 같아요. 네,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 듣기도 싫고, 어, 그리고 이제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것 자체를 저는 싫어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예. 노는 거 좋아하더라도 어쨌든 먹고는 살면서 놀 것 같아요. 예. 식탁에 10,000원만 놓고 가라고 하지 않고, 예. 뭐 집에 엄마 아빠한테 뭐 돈을 갖다 드리진 못해도 손을 벌리면서 살고 싶지는 않은데, 예. 네. 물론 엄마 아빠가 자진해서 도와드리면 말리진 않습니다만, 네. 어, 씨 없는 수박 김대중의 불효자는 놉니다 였습니다. 네, 가사 읽어주는 남자 심야가사 식당 특집 마지막 곡입니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 떨어진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바퀴벌레 한 마리쯤 쓱 지나가도 무거운 내일 아침엔 다만 그저 약간의 기침이 멈출 생각을 않는다. 축축한 이불을 갠다. 삐걱대는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본다. 아직 덜 갠 하늘이 너무 가까워 숨쉬기가 쉽지를 않다. 수만 번 본 것만 같다. 어지러워 쓰러질 정도로 익숙하기만 하다. 남은 것도 없이 텅 빈 나를 잠근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하고 달라붙었다가 떨어진다. 뭐 한 몇 년간 세숫대야에 고여있는 물 마냥 그냥 완전히 썩어가지고 이거는 뭐 감각이 없어. 비가 내리면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그냥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거는 뭔가 아니다 싶어. 비가 그쳐도 휘끄무레 죽죽한 저게 하늘이라고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건지 저거는 뭔가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낮게 머리카락에 거의 닿게 조금만 뛰어도 정수링을 쿵 하고 찌일 것 같은데 벽장 속 제습제는 벌써 꽉 차 있으나 마나 목이 때려잡다 번진 피가 묻은 거울을 볼 때마다 약간 놀라. 제멋대로 구부러진 칫솔 갖다 이빨을 닦다 보면은 잇몸에 피가 나게 닦아도 당초에 치석은 빠져나올 줄을 몰라.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앞불싸 담배꽁초가. 이제는 장판이 난지 내가 장판인지도 몰라. 해가 뜨기도 전에 지는 이런 상황은 뭔가.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 떨어진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바퀴벌레 한 마리쯤 쓱 지나가도 무거운 내일 아침엔 다만 그저 약간의 기침이 멈출 생각을 않는다. 축축한 이불을 갠다. 삐걱대는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본다. 아직 덜 갠 하늘이 너무 가까워 숨쉬기가 쉽지를 않다. 수만 번 본 것만 같다. 어지러워 쓰러질 정도로 익숙하기만 하다. 남은 건도 없이 텅 빈 나를 잠근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하고 달라붙었다가 떨어진다. 네, 이번 곡은 장기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였습니다. 장기와 얼굴들 데뷔 싱글이고 2008년 10월에 발매된 곡입니다. 일단 소설책을 보는 듯한 그런 묘사가 되어 있는 곡이에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되게 무기력하고 암울하고 한 곡인데 이 곡은 장기하 님이 군대에서 쓴 곡이라고 합니다. 밖에 나가면 뭐 하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이 들 때, 멘붕이 들 때 만든 노래라고 하는데 진짜 깜짝 놀랐던 거는 자취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시대요. 네. 이 자취 짬밥이 이제 곡의 내용으로만 봤을 땐 뭐 한참 자취를 해보신 분,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지하방, 반지하방 이런 데서 자취를 해보신 느낌이 물씬 나는 곡인데 자취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근데 어떻게 이런 곡을 썼지? 예. 특히 이제 장기하와 얼굴들, 장기하님이나 장기하 얼굴들의 곡 같은 경우에는 가사나 곡도 매력적이지만 보는 시선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뮤지션
그 장기화 얼굴들의 앨범의 전체적인 컨셉부터 곡 하나하나 가사까지 어떤 걸 전달하고 싶은지 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특히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거나 생각은 해봤지만 그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감정이나 감정들을 되게 그 직설적인 가사들로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것도 그냥 약간 직설적이다 느낌이 아니라 엄청나게 직설적이고 정확하게 묘사를 하면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장기화 얼굴들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가사에 관심을 가져줬고 그리고 굉장히 상도 많이 탔어요, 이 앨범으로. 네. 네. 다시 그 가사들을 읽어봐도 자취를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이런 감성들을 나타냈을까 싶은데, 네. 네. 특히 이제 초반부에 축축한 이불을 갠다. 이 말은, 이거는 진짜 축축한데 안 살아보면은 안 나오는 감성이거든요. 네. 아무튼, 네. 그 외에도 뭐 비닐장판에 대한 묘사나, 그 기침이 멈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상황적인 표현이나, 이거는 진짜 살아보지 않고서는 되게 시각적으로 잘 표현을 한 곡이고, 그리고 이제 그 특유의 그 목소리, 그리고 이제 랩핑, 예. 이게 랩인지 뭐 노래를 부르는 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랩,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선했고 이슈가 됐었던 곡입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가끔 듣고, 뭐 별일 없이 산다 뭐 이런 곡들도 가끔 듣고, 그리고 매해 새해마다 새해복이라는 곡도 되게 많이 듣는데, 되게 그냥 생각만 했었던 그런 감정이나 감성들을 진짜 언어적으로 잘 표현을 해서 그 상황에 맞게 찾아 듣게 되는 그런 곡들인 것 같습니다. 네. 장기화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곡은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요번 곡은 이제 한식 특집으로 준비가 됐고, 맵고 짜고 단 거, 빨간맛, 어머니 된장국, 고기 반찬, 고등어, 불효자는 놉니다, 싸구려 커피 순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심야 가사식당 특집 1, 2편을 준비하면서 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네. 이게 제가 이제 다 들었던 곡이고 다 좋아하는 곡들 위주로 가져왔지만, 곡에 대한 배경이나 아니면은 그 곡에 대한 가사들을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은 곡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방송을 진행하면서 조사를 하고 다시 읽어보고 하면서 평소에 고민을 많이 안 해본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또 저는 듣기만 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전달을 하고 생각을 나눠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으로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어찌됐든 이번 이제 심야 가사식당 특집 1, 2편 둘 다 재밌게 저는 진행을 했었고, 잘 준비를 해서 들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이제 고퀄리티의 그 방송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죄송한 마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이제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나 뭐 감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게 되면 제가 뭐 댓글을 읽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 테니까요. 네, 말 나온 김에 이제 댓글을 한번 읽어보면 송송지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지금까지 책 읽는 컨텐츠 위주로 구독했었는데 가사 읽고 사연 나누는 건 뭔가 새로운 느낌이네요. 새로운 에피소드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에피소드 딱 2개 올렸는데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에 되게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물론 책 읽는 컨텐츠 이런 것들
이랑은 좀 결이 달라요. 근데 그만큼 사실 깊이 있는 컨텐츠는 아니고 그냥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컨텐츠. 쟤는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컨텐츠로 준비되어 있고, 책 읽는 컨텐츠나 그 이제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컨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도 많고, 전문적인 분들도 많고, 물론 이제 가사만 읽거나 책만 읽거나 하는 컨텐츠는 의 성격은 아니지만, 네. 어찌됐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제 앞으로도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얘기했지만 유튜브도 이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가사 읽어주는 남자 말고도 저는 이제 간의 수다공업이라는 유튜브 컨텐츠에도 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컨텐츠는 이제 지금처럼 제가 이제 말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수다 떠는 컨텐츠예요. 그래서 뭐 먹을 걸 마시고 하면서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이제 사연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는 컨텐츠인데, 말 나온 김에 저에게도 사연을 보내주시면 네, 사연을 읽고 그리고 이제 신청곡도 읽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좀 더 알찬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